자, 이번 시간은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앞에서 연립 방정식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부등식도 마찬가지 연립, 그러니까 두 개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 그것을 우리가 연립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연립 부등식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연립 부등식. 자, 기본적으로 연립 부등식 뭐라고? 어떤 부등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그지? 요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그러한 것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고, 자, 요것의 해는 얘네 둘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등식과 요 부등식, 자, 두 개의 부등식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미지수의 범위, 그것이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여기서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뭐라고? 공통범위, 그죠? 공통범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공통범위를 찾는 거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그 공통범위 찾을 때 부탁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공통범위 찾을 때 반드시 수직선에 나타냅시다. 알겠죠? 이해되시죠? 자, 중요. 자, 반드시 수직선에, 그지? 수직선에 표현을 해서 표현한 후 공통범위를 찾자. 알겠죠? 후 공통범위를 찾자. 요거는 이렇게 꼭 해주셔야 실수가 없어. 알겠죠? 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서 금방 공통 범위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수직선의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익숙해지더라도 내가 또 정확하게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뭐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는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요 수직선에 표현을 해주고 하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단 특별히 아직 그 부등식 중에서 1차 부등식만 했으니까, 자, 1차인 것만 하는 거고요. 뒤에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나면 요 연립부등식에 여기가 2차 부등식이 들어갈 거야.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2차 부등식 배우고 나서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 중에, 연립부등식 중에서 특별하게 요런 꼴의 연립부등식도 있어요. 자, A, B, C 요렇게 돼 있는, 자, 요 세 식의 대소관계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꼴의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자, 요런 꼴의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 돼요. A보다 B가 크고, 그지? 자, B보다 C가 크니까 요걸 가지고 요 두 개로 이제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 두 개랑 뒤에 거 두 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쌍으로 묶어서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 그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요런 꼴이 있었거든. 연립방정식에서는. 그리고 얘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자, C랑 A랑 같으니까 요 셋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부등식에서는 요거 그러면 A보다 C가 크다, 요것도 있으니까 요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 이거 두 개를 선택했다고 봐봐요. 요렇게 두 개 선택을 하면 분명히 A가 가장 작은 건 알겠어. 그지? 근데 이제 B랑 C랑은 누가 큰 거야? 이건 모르잖아. 그지?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는 B랑 C랑 누가 크냐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죠. 그지?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랑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 있는 거, 요 가운데 있는 거를 두 번 사용을 해야 돼. 그래야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가 가장 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저거를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거 2개 요렇게 해서 공통 범위를 그러니까 각각 구한 다음에 공통 범위를 찾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직선에서 표현하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냥 여기는 지금 계속 말만 할 건데 이따가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할 거예요, 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1차 부등식 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이 있어요. 절대값 기호 포함된 그런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절대값 기호 안에 어떤 a라는 식이 있어. 자, 요런 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하는 거지.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놈을 a라고 쓸 거고, 자, 요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걸 마이너스 a로 쓸 거니까 절대값 기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눠서, 그지? 경우를 나누어 해결을 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야. 알겠죠? 경우를 나누어 해결을 하시면 되고, 특별히 여기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절대값 정의 이용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절대값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0에서의 거리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두 수 사이의 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자 a-b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의 정의는 뭐냐면 a와 b 사이의 거리라는 의미예요. 그죠? a와 b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 a의 절대값 그러면은 0과 a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요 식이 a 빼기 0 요거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b가 0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a와 0이라고 쓸까? 그러면 b가 0인 거지. 그지? 응? 그러니까 그 b가 0이니까 이게 a의 절대값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a와 0 사이, 0과 그 a 사이의 거리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정의를. 근데 사실은 이제 a-b의 절대값 이런 꼴에서의 의미가 a와 b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좀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이거야. 뭐 아주 간단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자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수직선에서 0과 x 사이의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하고 3, 그러니까 0과의 거리가 3인 두 점이 마이너스 3하고 3이잖아요. 근데 x는 그거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0에. 그러니까 x는 요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그냥 바로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경우를 나눌 필요 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야. x-2의 절대값이 만약에 2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얘는 이런 의미인 거지. x와 2 사이의 거리가, x와 2 사이의 거리가, 여기 빼니까, 자 여기 2가 있어. 그럼 2랑 x 사이의 거리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3인 점을 먼저 생각을 해요. 거리가 3인 점을 먼저 생각을 하면 여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5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거리가 3인. 그러면 요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 x는. 그지? 여기가 이제 거리가 더 멀다라는 거다. 3보다 크다. 그래서 x가 이런 쪽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또는 x는 5보다는 크다, 요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돼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2 표현만 돼요?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만약에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3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거의 절대값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그럼 마이너스 5랑 1이겠죠. 그러면 더 멀어야 되니까 x는 요 양쪽 부분,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또는 1보다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겠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요렇게 썼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지만 요 상태에서 이 앞의 내용을 이용하면 x-2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와 0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또는 x-2가 플러스 3보다는 크다.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양만 하면 요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도 되고. 되나요? x-2라는 거 자체의 범위를 생각해서 0에서의 거리가 3인 거. 그래서 이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존재를 해야 돼. 뭐가? x-2라는 것이 이쪽이나 혹은 이쪽에 존재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서 이 항에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됐나요? 하지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 혹은 뭐 부등식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절대값 기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일 때로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하는 것. 이게 기본이다. 경우 나누어서 해결하는 거. 이게 기본. 알겠죠? 근데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모양들은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더 편할 수 있겠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앞에 했던 내용들 설명했던 내용들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연립부등식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2x-1하고 x-5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8-7x 자, 1-6x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 기억식하고 1번식하고 2번식 이렇게 따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2항 하면 되겠죠. x 자, 요거 2항 하면 되겠죠. 2항 할 땐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2항에서 마이너스 4 됐죠? 1번 금방 풀렸네. 자, 2번은 자, 2항 할까요? 자, x를 1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구나. 마이너스 x고요. 자, 2항 할 때 방향 안 바뀐다고 했어. 자, 8 이항하면 마이너스 7. 그럼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네. 방향 바꾸고요. 7. 그지? 7보다 작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니까 그려요. 어떻게? 이렇게 그려. 그리고 요걸 이제 경계값이라고 하거든. 아, 요거 아니죠? 요거죠. 자, 경계값이라고 하거든. 그럼 경계값을 먼저 써요. 마이너스 4하고 7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자, 1번 표현 마이너스 4보다 작다니까 여기 색칠 안 하는 거지. 색칠 안 하고 요렇게 해서 왼쪽으로 요게 1번. 자, 2번은 7보다 작다니까 7보다 작다. 요렇게 색칠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2번 요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공통범위라고 했잖아요. 공통범위. 그럼 공통범위는 어디냐? 여기 이렇게 두 줄이 표현되는데 지금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니까 두 줄 표현되는 이 부분. 이 범위가 바로 공통범위가 되겠다. 보통 공통범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겹친 부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연립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요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더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이제 뭐 괄호 들어있는 이런 계산도 해보자. 여기 괄호가 있는 거 그리고 분수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있었죠. 자, 분수, 소수 이런 거 나오는 거. 자, 4분의
3-5x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x-2에 플러스 4분의 7. 여러분들은 요거는 어떻게 한다? 요 1번하고 2번을 직접 계산하는 거야. 자, 1번은 여기 5x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세요. 선생님은 그냥 빨리 그냥 간단하게 최소한으로 풀이 과정을. 자, 여기 5x고 2항하면 마이너스 2x 될 거고요. 2항까지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가 1이거든, 상수항이. 1, 1로 2항하면 0이네, 0. 그죠? 여기 상수항이 1이거든. 1, 2항하면 여기 0. 그러면 여기서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번을 한번 풀어보면요. 여기 양변에 12 곱할 거거든. 12. 그럼 이거 곱한 건 한번 씁시다. 자, 여기는 9-15x 12 곱하면, 자, 여기 12 곱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을 분배하는 되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8, 플러스 16 2 곱해야지. 자, 여기는 12 곱하면 3, 7에 21 이렇게 되겠고요. 자, 2항에서 마이너스 7x, 자, 요거 2항 하면은 28인가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x가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풀고 나면 뭘 한다고? 수직선에 표현하자. 자, 경계값 마이너스 4가 더 작은 거고 0이 더 큰 거니까 요렇게 쓰시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작은 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요게 1번. 자, 2번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는 색칠해야 돼. 그지? 검은색 색칠, 색칠, 색칠. 이렇게. 그리고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요렇게 2번. 그래서 공통범위는 어떻게? 요렇게 두 줄 돼 있는 부분. 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요 경계에서 여기는 포함, 여기는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해는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0보다는 작다. 요런 식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야. 되나요?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되겠고,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있죠? 여기에서 막 표현했는데 경계값 막 쓰고 했는데 하나는 1로 가고 하나는 1로 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럴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게 이런 경우도 되겠죠. 똑같은데 하나는 이렇게 가면 이거는 지금 색칠 안 돼 있으니까 해가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한쪽만 포함되어 있는 것도 해가 없는 거야. 이건 해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1번식을 찾았는데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고, 다른 하나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 여기가 2가 되고 하나는 작거나 같다, 하나는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공통인 게 없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해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고 하나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 그럼 2하고 색칠해서 왼쪽이랑 색칠해서 오른쪽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겹치는 게 공통인 게 있다고. 이럴 때는 해가 x는 2라고 답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하게 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수하게 해가 나오는 경우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거는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직접 풀어보는 걸 한번 해봤고요. 자, ABC 꼴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 ABC 꼴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BC 꼴 뭐 좀 이게 소수 나오는 걸로 해볼까? 1.2x.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거, 그리고 괄호 있고 뭐 분수 있는 거. 그럼 여기는 소수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0.7x 2.5. 자, 여기는 x-에 0.3x-2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연립 형태로 써도 되지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여기 왼쪽 거 두 개랑 오른쪽 거 두 개 요렇게 보면 되죠. 요게 1번식, 요게 2번식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를 가리는 거지.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요것만 보는 거야. 그 양변에 10을 곱하면 우리 양변에 10 곱하는 거죠. 소수니까.
자, 12x, 자, 여기는 7x 플러스 25. 자, 이항하면 5x고요. 25고. 자, 5로 나누면 되죠. 방향 안 바뀌고 5. 자, 구했네. 자, 그리고 2번식 양변에 10 곱하면요. 7x 플러스 25고. 자, 여기 10 곱하면 여기는 10x고요. 자, 여기 10 곱하면 여기 분배되면서 부호 바꾸는 것까지 합시다.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7x고, 그지? 그러네. 여기가 7x네? 오, 신기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7x가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 씁시다. 이항하면 0 곱하기 x 이렇게 써줍시다. 알겠죠?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항했고요. 그리고 요거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좌변은 0이잖아. 근데 우변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어때? 이게 성립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죠. 그지? 그러면은 어때? 얘네 둘을 동시에 아이고 잘못 썼다. 자,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어때요? 없는 거죠. 1과 2에서 자, 이 부등식의 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는 없다. 왜 하필이면 없는 걸로 했을까? 있는 걸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살짝 바꿉시다. 자, 살짝 바꿔볼게요. 해가 없는 걸로 갔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0.4 이렇게 해봅시다. 0.4? 아니지. 0.4, 0.3, 0.2로 해봅시다. 0.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x 되겠죠? 그럼 여기 8x거든? 여기 8x니까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x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번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괜찮죠? 요것만 살짝 바꿔봤어. 그렇게 되면 자 1번, 2번 그래프 그리는데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경계값이 둘 다 오죠. 경계값이 둘 다 오고 자 1번은 얘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작다로 가는 거고 1번 자 2번은 얘보다 크다로 가는 거잖아. 그지? 보통 여기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자, 그러면 얘는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이거는 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자, 이것의 해는 없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다 계산이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수직선에 표현을 해서 요거 반드시 수직선에 표현을 해서 공통범위를 찾아서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보고 그냥 바로 답 요걸 보고 바로 답 요걸 보고 바로 답 요것도 요걸 보고 바로 답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표현해 놓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른 예제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요런 걸 이용해서 이번에는 미정계수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해봅시다. 자, 3x 플러스 4가 17 마이너스 5의 1 마이너스 x보다 작다. 이거랑 1번식. 자, 2번식은 1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이 2의 2보다 크다. 요렇게 해놓고요. 자, 요것의 해를 준 거야. 해가 뭐다? b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요거 일 때 상수 a와 b의 값 얼마일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요거는 해를 준 거니까 요렇게 해서 약간 위로 올립시다. 야. 자, 요것의 해가 이렇게 될 때 그 해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자, 일단은 이걸 다 푸는 거예요. 이거 미정계수 있어도 미정계수 있는 채로 푸는 거야.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가 주어지면 대입을 했잖아요. 부등식은 해가 주어지면 요건 기억해 둡시다. 자, 부등식은 자, 해가 주어져도
뭘 해라?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서 해와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한다.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가 주어지면은 대입을 해서 뭔가 해결을 했잖아요. 근데 부등식은 해가 주어지더라도 그거를 대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입하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해가 주어져도 그 주어진 부등식을 풀어서 여기 있는 해랑 비교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하고 나서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은 써먹을 수 있는 거긴 한데, 뭐 시험 볼 때나 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때나 그럴 때,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기본은 이거니까, 알겠죠? 확실하게. 그냥 대입하거나 그러지 마. 알겠죠? 어떻게 배웠든 간에 대입하거나 그러지 말고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 것처럼 요걸 풀어요. 자, 그래서 위에 거 1번씩부터 요건 2번씩. 자, 1번씩부터 한번 풀어보면 자, 이항해 볼까요? 여기가 이제 5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상수항이 12거든. 12. 그지? 10인데 넘어오면 8.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를 구했고요. 그지? 자, 그리고 2번을 또 풀면 2번은 여기 마이너스 3x고요. 2a가 있고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x는 자, 방향 바뀌고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 요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이것의 공통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봐봐. 자, 지금 1번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한 거거든.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러니까 1번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럼 2번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봐봐. 요렇게 돼야 되니까 아, 여기에 뭐가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2가 있어서 그거보다 작다 해서 겹치는 부분이 공통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공통 부분이 두 줄 되는 요 공통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얘다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게 b고 요쪽에 있는 게 4다 이거지. 이렇게 쓰지 말고 b를 옆에다 씁시다. 그죠? 아, 그럼 b는 벌써 구했어. 이게 b야. 그죠? 이렇게 쓰지 말고 따라 쓸까? 정답 b는 마이너스 하고요. 그지? 자, 그럼 a는 어떻게?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서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니까 자, 2항하고 나누면 a는 마이너스 7입니다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정답 이렇게 해결하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풀어서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처음에 이걸 나오는 순간에 아, 이게 요 부분이겠구나. 그죠? 이게 요 부분이겠구나.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요 오른쪽 부분이구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다가 4대입 해가지고 뭐 A 구하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반드시 비교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가 아니다. 미안해요. 마지막 아니고 요것도 있지만 하나만 더. 자,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 5-2에 x 플러스 3에 여기는 a 여기는 7 어우씨 너무 긴데 x 플러스 2 플러스 이거 좁은 거 아니야? 6 1-2x 자, 요것의 해가 자, 이거는 이것의 해가 없도록 하는 a를 구하라. 없도록 a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a의 범위.
범위를 구하는 거야, 범위.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A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자고? 아이고, 이거지.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 거. 자, 1번, 2번이야. 자, 1번부터 요걸 정리를 해요. 마이너스 2x고요. 1번. 자, 마이너스 2x고요. 그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나오죠, 상수항. 그 넘기면 a 플러스 1.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 거. 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7x랑 마이너스 12x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x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항하면 5x가 되고요. 자, 여기 상수항은 14랑 6이니까 20인데, 여기 a가 1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a 될 거야. 그러면 x는 이렇게 해서 5분의, 어디 갔냐?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2. 맞는데? 5분의, 이거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미안해요. 요거 안 바꿨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왜 방향이 똑같지? 여기서 미안해요. 여기 방향을 안 바꿔서 썼네. 자, 방향 바꿔서 써야 돼요. 미안해요. 자, 5분의 다행이다. 빨리 찾아서. 그지? 다 풀었는데 나왔으면 큰일 날 뻔. 그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해가 없도록이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자, 해가 없도록 하려면 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수직선에 표현했을 때 공통 범위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런 거겠지. 자, 분명히 요 두 개의 경계값이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잖아. 그러니까 큰 게 1로 가고, 즉 1번이 1로 가고 2번이 요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2번이 왼쪽으로 가면 겹치는 부분이 없겠죠. 공통 부분이 없다 이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해가 없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둘 다 비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아도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서 써주는 거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 요 오른쪽이고, 자, 여기는 5분의 20 마이너스 a가 왼쪽이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서 같아도 됨. 그지? 같아도, 이게 겹쳐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겹쳐도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이면 공통부분 없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아도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양변에 이제 10 곱해서 여기는 이제 40 마이너스 2a, 자, 여기는 5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 자, 이항하시고요.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45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a의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없도록, 그러면은 이게 조건에 맞게 이제 구한 다음에, 이거 부등식은 무조건 부등식을 각자 풀어서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해가 없도록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우리 중학교 2학년 거에서도 많이 했던 거야, 사실. 응? 중학교 2학년 거에서도 1차 부등식 할 때 뭐 자연수 해가 없도록 뭐 해라 그러면은 여기 수직선 그려가지고 자연수 해가 없도록 이렇게 했던 거 많이 해봤을 거야. 알겠죠? 그런 거 연습 잘 해주시고요. 자, 요거 또 이제 절대값 기호 포함한 것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절대값. 자, 요런 게 있어요. 만약에 1 뿅뿅 절대값 x-3 뿅, 여기는 2 요렇게. 자, 이것의 해를 구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왼쪽 거 그리고 오른쪽 거 할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요게 뭐다? 원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3보다 작을 때, 즉 요 절대값 기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 경우를 나눠서. 그죠? 근데 얘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요 방법 있죠. 여기 위에서 했던 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x랑 3 사이의 거리가, x랑 3 사이의 거리가, 그지? 거리가 1보다 커요잖아. 그지? 응?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지. 자, 3이랑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 둘을 찾아. 그러면
2랑 4잖아요. 그럼 뭐야? x라는 것은 3이랑의 거리가 1보다 더 멀어야 되니까 이쪽이라고. 이쪽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요때는 x의 범위가 2보다 작다. 또는 x의 범위가 4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거지. 그냥 1번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시면 훨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x-3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거 뭐야? 3에서의 거리가 3과 x 사이의 거리가 2보다 작다니까 거리가 2인 애들을 찾아. 거리가 2인 애들을 찾아서 그거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그럼 가까이 있으면 요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겠네, x가. 그럼 x의 범위는 1하고 5 사이에요.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는 거죠. 수직선에 자, 여기 그 경계를 다 표현을 해요. 제일 작은 경계값이 1이고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가 있네. 그죠? 그래서 1번은 2보다 작다. 이거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요게 1번, 요게 1번이야. 그래서 1번끼리는 같은 높이로 그려주면 좋겠고요. 자, 2번은 1하고 5 사이니까 요렇게 1하고 5 사이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지? 요게 2번.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요 부분과 요 부분. 자, 두 줄 그어지는 부분이야. 그럼 여기랑 여기에요. 그지? 따라서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연결하는 게 요게 또는이죠. 여기 콤마 쓰면 안 돼. 콤마는 그리고라는 뜻이야. 그리고라는 거는 공통.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안 되잖아.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그런 거는 없잖아. 그지? x가 어떻게 1과 2 사이에 있으면은 4와 5 사이에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어도 되고 1과 2 사이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4와 5 사이에 있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걸 지울게요. 여기가 좀 넓으니까 자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는 게 넓으니까 여기 있는 걸 좀 지우고 자 이렇게 잘라서 자 마지막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요렇게 이 경우를 나누어서 해결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있죠. 절대값이 두 개 있네. 그러면서 5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얘는 절대값이 두 개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경우를 나눠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연립이 되는 거야. 이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지? 첫 번째 경우를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공통범위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경우를 나눌 때 x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때의 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의 해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연립을 하게 되거든. 그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그 경우를 나눌 때 그 경우를 나누는 경계를 찾는 거 먼저 볼게요. 요 놈을 딱 봤을 때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0이죠. 여기는 x가 2일 때 0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안이 0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해서 자 마이너스 1하고 2잖아.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요 범위와 요 사이 범위와 요거보다 큰 범위 요렇게 세 군데로 이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x의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같다는 안 들어가나요? 같다는 보통 크거나 같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두 번째 경우 할 때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럼 얘 음수죠. 요 음수고 요것도 음수죠. 그러니까 나올 때 방향이 된다. 부호가 바뀌어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자, 여기는 5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야. 요거는 1이니까 2항하면 4. 그죠? 그래서 x는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구했고요. 그지? 근데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뭐라고? 이런 범위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요것도 원래는 이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있고, 그지? 경계값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아이고, 크다가 나왔으니까 공통 범위가 여기죠. 따라서 이때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게 해인 거야. 이게 첫 번째 해인 거야. 아이고, 이거를, 아이고, 색깔을 요걸로 합시다. 요게 최종적인 첫 번째 경우의 해야. 자, 두 번째 경우도 우리가 나눠서 보면, 자, x가 이번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같다를 넣을 거예요. 자, 여기는 2보다 작을 때, 그지? 요런 범위에서. 알겠죠? 요런 범위에서 찾는데, 자, 그때는 요게 양수가 되고요. 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게 0 또는 양수.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면 돼. x 플러스 1.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음수니까, 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5예요.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거든. 0 곱하기 x가 요거 이항하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자, x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0이니까 0보다 x가 2가 작으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이죠. 자, 해는 모든 실수죠. 그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데, 어떤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모든 실수가 해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얘랑 겹치는 거, 당연히 겹치는 거 얘밖에, 요거겠죠, 요거. 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여기 색칠, 여기 색칠 안 하고 요 사이인 거고, 그지? 해는 모든 실수니까 이건 전체야. 이게 전체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두 줄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공통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해는 모든 실수니까 여기 경계가 없으니까 그냥 위에 줄 하나 쫙 그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도 요거 표시 안 했구나. 두 줄.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해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해의 범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그때는 얘네 둘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1, 여기 x 마이너스 2 나오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그러면, 자, 2x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6이네. 그럼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얘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2랑 3이고요. 자,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갈 거고, 자, 얘는 3보다 작다니까 요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두 줄 되는 부분은 여기. 따라서 얘의 범위는 여기는 써주면 x가 마이너스가 아니지, 그냥 이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요게 해의 범위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다 뭐 하는 거야? 이걸 다 합쳐주는 거야. 왜? 경우를 나눠서 각자 따로따로 구한 거잖아. 경우를 나눠서 구한 거는 이걸 다 합쳐줘야, 그지? 합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합쳐주면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가 있고 경계값 마이너스 1, 경계값 2, 경계값 3 요렇게 써놓고, 얘는 얘네 둘이 요 사이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건 여기 포함해서 요거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요 2를 포함하고 요거 3 사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 한다고? 다 합쳐주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원래 마이너스 1이 여기는 없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채워주죠.
그럼 여기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 다 연결이 되는 거, 그지? 그래서 x의 범위 따라서 최종적인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자 3보다는 작다. 요게 해가 되겠다. 됐나요? 이렇게 해가 되는 거고 이런 거는 나중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것도 가르쳐 줄 건데 그래프로도 해결할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수업 요 강의 이거 영상으로 설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안 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